백종원은 1966년 충청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종원의 가족은 외식을 한번 가려면 5군데 이상의 식당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엄청난 미식가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덕분에 종원은 어려서부터 음식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종원은 아버지가 사온 간식 맛을 보고 아버지가 어디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알아맞힐 정도였다고 하죠. 핫도그를 사왔을 때는 옥산 휴게소에 핫도그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전을 다녀오시는 길이구나 했으며, 햄버거를 사왔을 때는 천안 휴게소의 햄버거 맛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울을 다녀오셨구나 라고 맞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햄버거를 10개씩 사와서 냉동실에 얼려두곤 했는데 누나들은 이를 먹기 위해 햄버거를 통째로 프라이팬에 넣어 데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던 어린 종우는 빵과 패티 그리고 야채를 분리한 뒤 빵은 버터를 발라서 구워내고 패티에 묻은 소스는 말끔히 제거, 여기에 싱싱한 야채를 다시 넣어 햄버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하죠. 가족들 모두 그의 요리 솜씨에 감탄 어린 종우는 자연스레 부엌의 실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석군이었던 증조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장사꾼 기질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 시작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우유가 유리병에 담겨 나왔는데 이것을 고물상에 팔면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종우는 이 우유병을 팔아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호객행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손님을 불러와도 딜러들이 손님을 놓치는 모습에 직접 딜러를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차 정보를 대강 외우고는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40분 만에 차를 팔아버리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하죠. 이후 며칠 만에 차 6대를 팔아내자 자신은 중고차 딜러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두 번째로 차를 사간 손님이 찾아와 백종원의 뺨을 그대로 후려칩니다. 업체 말만 믿고 판 자동차는 운행거리와 사고의 이력을 속인 허위 매물이었던 것, 백종원은 이를 모르고 팔게 된 것이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백종원은 딜러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한편 종원은 대학 진학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교육자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교육학과로 진학하길 바라셨지만 종원은 학교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타협점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던 그는 낚시에 빠져 지내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호프집에서 치킨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공짜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특권 때문이었다고 하죠. 사업에 관심이 많던 종우는 주변에 치킨 가게가 없는 것을 보고 치킨 배달을 하자고 주인 할머니를 설득했지만 썩 내키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종우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설득했고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배달 주문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이디어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장사의 매력에 종호는 흠뻑 빠졌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뒤 할머니는 가게가 잘 되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는데요. 종원에게 가게를 인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가진 돈이 많지 않던 종원이었지만 차차 갚아가기로 하고 가게를 인수. 대학교 3학년 때는 가게 3개를 운영하며 1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가족의 반대를 무산되고 부모님께 떠밀려 학사장교로 군대로 들어갑니다. 포병장교로 근무했지만 뛰고 운동하는 게 너무 싫었고 짬밥도 입에 안 맞아 고민이 많았다고 하죠. 차라리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고 판단, 당시 간부식당을 담당하던 부사관과 몰래 보직을 바꿔 근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부식당에 있던 치사병들은 입대 전 요리사로 근무하던 전문가였기 때문에 뜬금없이 나타난 종훈을 알게 모르게 무시했다고 하죠. 종훈은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방법을 고심했고 10일 동안 밤새 무채 써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이 끝난 후 점심 반찬으로 무생채를 메뉴로 선정, 치사병들에게 가로 세로 0.5cm의 무채를 써는 모습을 보여주며 완벽하게 그들을 굴복시켰다고 하죠. 이후 사단장이 밥맛을 보고는 백종원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완벽한 치사장교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재미를 느낀 종원은 외박도 나가지 않았고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뷔페식으로 바꾸는 업적을 달성합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채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일기예보에서 강수확률이 높다고 나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소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저녁 당시에는 1년만 더 하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하죠. 저녁 이후에는 뜬금없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 논현동에 사무실 하나 구한 뒤 전화기를 한 대 놔두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전화번호부에 인테리어 사무실로 등록했으니 당연히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 일이 없던 그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소개했던 부동산을 놀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치레로 어디 괜찮은 식당 없냐고 물었는데 식당 하나를 소개해주더니 그를 식당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식당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종호는 이 상황을 벗어날 궁리를 찾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권리금을 제시하며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사장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식당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식당 주인이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권리금으로 가게를 넘기겠다고 말했다고 하죠.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 결국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3년 그의 첫 번째 식당인 원조 쌈밥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식당을 시작한 종우는 쌈밥만 팔아서는 남는 게 별로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삼겹살을 같이 팔아보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원가 절감을 위해 삼겹살을 통째로 가져와 썰어주기로 생각한 그는 곧장 잠비를 사러 갑니다. 그런데 실수로 햄을 써는 기계를 구입, 하는 수 없이 돼지고기를 넣었더니 고기가 아주 얇게 말려서 나오는데 종호는 말려진 고기를 한 장 한 장 다시 펴서 팔았다고 하죠. 어느 날 식당이 바빠지기 시작하자 고기를 펼 여유가 없었고 그냥 말린 채로 테이블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한 손님이 이게 뭡니까? 무슨 대패밥도 아니고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그 말에 영감을 받은 종호는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여 팔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대패 삼겹살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그의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종원의 꿈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였습니다. 가게는 그럭저럭 잘 됐지만 사람들이 식당 일을 한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돈을 벌기 위해 식당을 했지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외환위기로 주택사업이 마감해서 17억 원의 빚과 원조 쌈밥집 가게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고 홍콩으로 출발합니다. 홍콩에 도착한 후 일단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식사를 했는데 이때 여러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귀국했다고 하죠. 이후 채권자들을 모두 모은 뒤 기회만 주신다면 식당을 해서 모두 갖겠다고 말했고 채권자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백종원은 죽은 힘을 다해 식당을 운영합니다. 장보기부터 서빙까지 하루 4시간만 잤던 그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몸은 힘든데 재밌었다. 부를 누려서가 아니라 이자를 감당하면서 행복하기 시작했다. 1998년도에는 한신포차 브랜드를 론칭, 한신닭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젊은이들의 성지를 거듭났죠. 이후 론칭한 새마을 식당의 24시간 운영 마침은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었습니다. 단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고깃집이 얼마 없어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다고 하죠. 사실 그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컸다고 하는데요. 신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식당을 키워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죠. 이후 브랜드와 직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은 MBC 마이리트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도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브랜드도 무척 많다고 하죠. 백종원은 한신포차에서 인기가 좋았던 해물떡볶이를 기반으로 해물떡찜 0410을 선보입니다. 0410은 자신의 휴대폰 뒷자리라고 하죠. 이 브랜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업했는데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유사한 메뉴가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죠. 사실 해물떡찜은 이미 대중화된 떡볶이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따라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 이후 백 대표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같은 맛을 내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를 바탕으로 내놓은 브랜드가 홍콩 반점 0410입니다. 메뉴 대부분을 없애고 짬뽕을 중심으로 바꿨는데요. 짬뽕 재료만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재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맛을 규격화하기 위해 소스를 만들어 손쉬운 조리법을 개발, 비싼 주방장을 쓸 필요가 없어져 인건비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싼 가격의 푸짐한 재료는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샤브샤브, 감자탕, 부대찌개, 소고기 등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스타벅스를 패러디한 원저벅스라는 커피집을 선보입니다. 당시 논현동에 위치한 백종원의 식당들은 손님이 항상 많았는데 이 때문에 주변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가게는 원조 쌈밥집 입구에 있던 작은 카페였다고 하죠. 이 카페 사장은 백 대표에게 본인 매장을 인수해달라고 요청. 이에 백 대표는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합니다. 원조벅스라는 이름은 스타벅스와의 상표권 문제로 원조커피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2008년에는 지금의 명칭인 백다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죠. 자, 오늘은 백종원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